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패션협회 신혜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K패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지역구의원이시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해 주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안 하고 바로 개회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예. 다른 우리 회장님도 있고 소개를 안 해주셔서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K패션의 미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래원 패션협회 회장님과 또 오랫동안 상의하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해주신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우리 패션업계의 여러 우리 임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추호정 교수님, 예, 그리고 BMP의 윤순민 대표님, 예, 이쪽인가요? 이쪽이구나. 네. 우리 K패션이 글로벌 전략과 차세대 의류 제조 생태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해서 좋은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한 LF의 안용섭 상무님, 또 우리의 이준복 대표님, 또 패션 네트워크 융합연구원의 황금희 대표님, 또 무신사 지식재산보호위원회 정진길 위원님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현장의 여러 가지 경험에 기초한 또 대안들을 또 문제점들을 잘 이렇게 짚어주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K패션이 글로벌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의 우리 과장님들께서 함께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조성경 과장님, 김지훈 서의관님, 중기부는 어디 가셨나요? 아직 안 오셨네요, 임도 과장님. 네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함께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이 또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세계는 K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캐릭터 IPL까지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어느 곳을 가도 이제는 K 컬처와 관련돼서만큼은 체감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산업적인 성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우리 패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또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게 돼서 이것이 우리의 또 기대와 희망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돌의 무대 의상, 드라마 속의 스타일링,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 패션은 하나의 글로벌 문화 코드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패션 수출은 연간 27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0.4%에 불과합니다. 국내 제조 기반은 설비 노후화, 또 숙련 인력의 고령화라는 이중의 이기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 플랫폼에서는 IP 도용과 가품 유통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망의 한계로 문화적 관심과 주목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들은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부담 속에서 해외 진출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K패션이 컨텐츠 속에 스타일 아이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보다 체계적인 민간이 협력을 통한 새로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제조 기반의 안정성, 유통 구조의 효율성과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함께 마련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차세대 제조 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과 IP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 등 핵심 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제도적 개선과 또 입법 과제들도 함께 도출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K패션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재봉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사 공동 주최를 진행해 주신 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패션협회 회장 성래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K패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패션 산업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산업통상부 조성경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임동우 과장님, 지식재산처 김지훈 석기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은 K-컨텐츠와 K-뷰티에 이어 K-패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문화적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 패션은 품질을 넘어 한국만의 감성과 정체성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K-패션은 단순한 의류를 넘어 한국을 입고 싶다는 열망을 담은 국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패션 산업은 연간 8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유통, 서비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44만 명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유통 구조의 급격한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친환경 대응 등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K패션이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K패션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패션협회는 올해 미션을 세계의 한국을 입히다로 정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책과 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글로벌 마케팅, 스트림 간 협업, 제조 역량, 지식 재산권, AI 패션 테크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재병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발제를 해 주시는 분들과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패션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기빈 여러분들 먼저 소개드려야 되는데 바른 발제와 토론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금 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앞서 소개드린 서울대 추호정 교수님과 비에파 윤순민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서울대학교 리테일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신 의류학과 추호정 교수님 K패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저도 국회 와서 이런 거 해봤는데 굉장히 뭔가 좀 권위적이고 그랬는데 위원님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런 건가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세팅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추호정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귀한 시간 제가 발표할 수 있게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사실 10분이라서요. 좀 안 넘어가는군요. 네, 얘기를 간단히 진행 좀 하겠습니다. 전 사실 오랫동안 한국 패션 산업을 보면서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실까 이런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 패션 산업에게 패션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은 저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그 인구 규모라든가 그 생산 규모라든가 비슷한 스페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패션 시장 규모도 우리도 80조 이렇게 소매로 보면 80조란 얘기가 있지만 또 다른 통계를 보면 50조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레인지가 굉장히 큰데 비슷한 시장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넘버원 패션 기업이 자라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인디텍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매출이 54조입니다. 54조. 그러니까 스페인의 내수 시장보다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비교를 해보자면 좀 가슴이 아프죠. 삼성물산이 2조 2천까지 가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LF, FNF 2조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숫자입니다. 사실 세 개 합쳐도 6조인데요. 인디텍스는 54조라는 것이죠. 인디텍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를 좀 보면 인디텍스는 75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88년에 10년 정도 내국에서 이제 이 회사는 SPA라는 그 비즈니스 시스템을 쓰는 회사인데 내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실험을 한 다음에 10년 정도 있다가 바로 포르투갈로 나갑니다. 포르투갈하고 바로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2000년 정도 되면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한 80개국 정도 이제 오프로 나갔던데 좀 철수한 데가 있고요. 근데 온라인이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온오프 영업을 통해서 전체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조죠. 저희 이제 내수 시장 정도 되는 거를 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기 제가 지금 예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스페인이 요즘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라든가 마드리드 다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있는 그 라꼬르냐라는 도시는 저 대서양변의 아주 구석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큰 회사, 자기 나라의 내수 시장보다 큰 매출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는 도시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전 세계에 파트너들이 찾아오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학생들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며칠을 머물면서 회사를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스팟이 됐습니다. 너무 큰 효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저는 삼성 너무 좋아하는 회사긴 하지만 또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상 어떤 전략적인 이슈가 있었겠지만 50년에 만들어져서 역사는 1950년대에 만들어져서 패션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것은 80년 즈음인데 해외 시장 나간 것도 좀 늦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깜짝 놀랐는데 2025년에 매출이 2조인데 10년 전에 1.7조였습니다. 10년 동안 3천억이 늘어났어요. 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빨리 해외로 나갔으면 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늦었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엄청난 초대장이 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초대장이 와 있습니다. K-컬처 파워가 엄청나고요. 2000년 즈음에 시작되었죠. 지금 25년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 한류가 좀 현실성이 없기도 하고 금방 꺼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겠지만 이미 25년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만 이 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텐츠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사는가 사는 방식까지 지금 한류가 확장되고 있어서 한류가 금방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지금 초대장에 지금 유효 기간 동안 우리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자꾸 넘기는 게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그 기업들이 사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빨리 나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일단 먼저 다들 나갔습니다. 다들 나갔고 또 우리 오늘 무신사라든가 더 현대라든가 유통기업들도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영미 디자이너가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최근에는 준태킴, 해인서 같은 사람들 또 신생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라든가 마땡킴이라든가 한국 시장에서 하고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또 새로운 플랫폼,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해외 진출의 사례가 많아질수록 또 이제 실패와 고난의 사례도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FNF가 유럽 이탈리아에서 듀베티카라는 프리미엄 패딩 이제 인수를 해서 이런 그런 좋은 방법이죠. 해외 유명 헤리티지 브랜드를 인수해서 해외 시장 공략하는 거 좋은 방법인데 그 주요 시장들 유럽 주요 시장에서 사실 철수를 했어요. 쉽지 않았던 거죠. 시장이 너무 멀고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NF가 이제 요 브랜드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중국 시장보다 다시 진출, 가까운 시장, 우리가 좀 아는 시장보다 다시 진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는 사실 수십 년 전에 나가서 초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도 거뒀지만 중국의 영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좀 성향이 변했죠. 아주 자국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많아지고 중국도 굉장히 발전하면서 또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르디 메크르디 같은 그런 신생 브랜드들은 오늘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카피 문제로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외 시장이 나가기도 전에 우리 지금 아직 여전히 내수 시장에 있어도 지식 재산권을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실패들, 성공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두쫑쿠 쿠키 사진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나요? 저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근데 인기가 벌써 끝나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국의 피스타치오 가격을 올리고 막 난리 부리던 두쫑쿠 인기도 금방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까 제가 상당히 갈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 패션 글로벌화, 그냥 글로벌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그 시장에 안착하고 그 시장을 내수 시장화해서 오랫도록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 유효기간이 여전히 있을 때 안정적이고, 진실하게 우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외국 시장에 나가서 오랫도록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제품이 아닌 브랜드라는 점. 예, 제품이 1, 2년 잘 팔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키우고 또 그 사람들이 사람 간에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외국 시장에서 어려운 외국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넘기고요. 예. 좀 이런 브랜드하고 사람의 힘 그리고 사람 간의 협력의 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로 뼈 아프지만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유통학회에 가서 일본 패션과 우리 패션을 좀 비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비교가 좀 어렵죠. 일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16세기부터 일본 문화는 서양에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그 유럽의 그 소비자들에게 사실 일본이라는 그런 어떤 문화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있습니다. 그 국가 브랜드가 있고 그 국가 브랜드랑 굉장히 일관된 그런 어떤 그 패션 브랜드들을 강력하게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일본에서 일본의 이런 국가 브랜드 훌륭한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레이 가와쿠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레이 가와쿠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꼼데 가르송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자기의 회사를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어떤 다층적인 창의적인 시스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자기 회사 안에 있는 디자이너들한테 시스템은 공유하고 어떻게 잘 팔리는지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공하면서 그냥 꼼데 가르송의 세컨 브랜드가 아닌 자기 고유의 어떤 창의적인 브랜드들을 만들도록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여러 작은 아주
개성 있는 그런 강한 브랜드들이 클 수 있었고 커서 시장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망들을 이 사람이 강력하게 구축하면서 그 구축된 유통망을 신생 일본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게 공유함으로써 이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의 어떤 엄청난 리더십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일본의 오늘날 패션을 만든 그런 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유니클로도 도레이와의 오랫동안의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라든가 그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사람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초조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저는 퀀텀 점프란 말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데 우리 섬유 패션 산업에도 지금 100년 만에 퀀텀 점프 우리 해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우리를 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에. 럭셔리가 견고하게 두 자릿수 성장해오던 LVMH라든가 또 전체 럭셔리 시장이 최근에 2024년 이후로 좀 주춤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좀 브랜드만 보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산업에 보편적인 혁신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맥킨지 보고서 아마들 다들 보실 텐데요. 매년 나오는 맥킨지 보고서의 키워드들을 10년간 변화를 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비 시장의 변화라든가 지속 가능성 같은 이슈들이 이제 더 이상 마케팅 구호가 아닌 정말 공급망에 대한 어떤 공급망의 통제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패션 산업의 비즈니스 하는 방식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는 IT 강국이고 우리는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판에서는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는 이제 컨텐츠 기업, 플랫폼 기업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브랜드는 컨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뭐 유통 기업들,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양쪽의 모두들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오늘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컨텐츠 기업한테는 차별화된 제품 설계는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이고 고유한 컨셉 기반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기업, 브랜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류 컨텐츠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은 이런 작은 컨텐츠들이 다 육성될 수 있는 어떤 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도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될 텐데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이고 자본, 기술, 인재 확보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정부 관계자분들 또 국회 여러 또 협단체에서 우리 컨텐츠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진흥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 제품을 파는 것, 제품을 한 해, 두 해 몇 개 파는가, 얼마 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것, 중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중장기적인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 전략, 맞춤 지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생산 기반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 K 패션의 어떤 그 수혜를 컬처의 수혜를 패션이 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공급망 전체로 좀 스필 오버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내국의 그 제조나 소재가 무너지면 이 K 패션도 강건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부장 사업에서 굉장히 큰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금 공급망도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제조를 하다가도 언제 그 또 공장을 또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섬유 패션 밸류 체인 연계 인센티브 시스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연계해서 국산 재료 쓰고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패션 기업들에게 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플랫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그 안에서 컨텐츠 기업들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할 때 적극적으로 코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원 외국에 어떤 물적 지원, 물적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크는 그 작은 영세, 중소 패션 기업들, 생태계 기업 이들을 얼마나 육성하는가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도 반드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컨텐츠 제조, 유통, 팬덤 연계 통합 육성 정책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섬유 패션 산업진흥법 빨리 진행돼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져서 전문성 있는 그리고 그런 이제 인파워드 된 그런 기관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이미 많은 패션 협회라든가 좋은 협단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다양한 사업들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셔서 저희 섬유 패션 산업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우리 산업 발전을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제 준 서울대 추호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 순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비에파의 윤순민 대표님께서 차세대 의류제조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제 전반적인 브랜딩의 중요성과 K-패션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제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글로벌화를 위해서 서포트를 해야 될지 저는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의류 제조업체 비에파와 여성복 브랜드 이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션 산업에서 이제 대표적인 구조가 원가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게 제품 원가를 제외한 기획,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스트림에 걸쳐서 부가가치를 모든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다는 되게 고마진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전반적인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 중소기업 수출액 2위 산업인 뷰티 산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위 산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1위 산업과 거의 금액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K-뷰티가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뷰티도 대표적으로 제조 원가가 판매가 대비 굉장히 높은 고마진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션과 좀 다른 점은 뷰티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할 때 그 제품이 내 몸에 맞는다 그러면 그 제품을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착 상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목을 출시를 하기보다는 소수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R&D 비용, 시간을 쏟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션 산업은 브랜드에 처음 유입되는 고객이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처음 구매를 하면서 유입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고 이 브랜드의 다른 신규 상품들을 구매를 하면서 점차 매출을 늘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서는 신상품 출시가 굉장히 그 브랜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서 판매되는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와 트렌드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입니다. 따라서 패션 산업에서는 어떤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미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품종 개발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 제품의 개발 사이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브랜드는 소량 생산으로 먼저 반응을 살피고 그 이후에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들을 빠르게 재생산하여 매출을 키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패션 산업 전 스트림이 존재하는
굉장히 그 희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품 생산 측면에서 제품 개발, 원부자재 생산, 제품 제조가 가장 높은 품질로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는 섬유 산업으로 국가 발전을 이뤘던 선배님들의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 브랜드도 수출을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에파라는 제조업체에서도 미국 브랜드의 오더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패션 공급 업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종사자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뛰어난 감각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 특성상 처음부터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브랜드들의 안전한 출발을 도와주는 이런 국내 의류 공급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패션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 그리고 그 업체를 활용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의 공장을 물려받으려는 2세 경영인들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하려는 젊은 제조 경영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차세대 의류 제조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고 강력한 개발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생산 시스템 그리고 숙련된 기술 장인들의 조화가 차세대 의류 제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라나, LVMH, 신 등 각국을 대표하는 패션 기업들은 모두 수직 계열화, 즉 공급 업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동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제조 경영인 및 2세 육성 지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세대 의류 제조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이 세 가지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K뷰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 한국의 대형 공급 업체들이 빠르게 개발을 해주고 빠르게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의 감각이 숙련된 제조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만나면 K패션은 제2의 뷰티 산업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수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한국패션협회 김성찬 부회장님을 소개드리면서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K패션 글로벌화를 위한 토론회, 패널 토론을 맡은, 사회를 맡은 패션협회 김성찬 부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지봉 의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토론회 직전에 의원님과 그 성내원 회장님과 이렇게 면담 자리에서 송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현장의 중요한 사항 부분들을 모아서 국회 차원에서 발의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꼭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스트림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미디어나 여러 계통에서 많이들 오셔서 이 토론회의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패션협회 성내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통해서 아까 선언을 하셨죠. 세계의 한국을 입히다. 이 부분은 K패션의 글로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서 오늘 발제 주신 두 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호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 패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디자이너,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 노하우나 실패 사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일본 패션이 성공하게 된 비기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기업 간의 협업과 협력이라는 워딩 인상적이었고요.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과 한국산 그리고 보편적 혁신 기술로 100년 만에 한국 소매 패션 산업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내용도 내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조, 유통, 팬덤이 연계된 국가 차원의 K컬처 융합 프로젝트를 범정부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세대 의류제조 생태계의 표준 모델입니다. 요즘 BFI 윤순민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 힘들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이뤄나가는 젊은 제조 경영인들과 2세 제조 경영인들이 K패션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의류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공감하고요. 패러던 토론에 앞서서 발제자였었던 추호정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패션 산업의 글로벌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좀 궁금한 질문이긴 보통 하지만, 이런 네. 거는 좀 사전에 얘기도 네. 해주시고 그러는데. 네. 예. 발제 내용이 네.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예. 중요하죠. 예, 클 것 같습니다. 아주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션 산업이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사실 10분 발제 요청받고 너무 앞에 인트로가 길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걸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정말 그런 면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인디텍스 같은 경우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섬유 패션 산업은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그게 문화 산업이지 않습니까? 감성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아까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그 발제 준비하면서 일본 사례를 보니까 16세기부터 일본의 뭐 도자기라든가 병풍이 유럽 사람들한테 컬렉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19세기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상주의 같은 그런 유럽의 주류 예술 사조가 사실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뿌리 깊은 어떤 문화의 바탕을 두고 지금 패션 산업을 중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20세기에 돼서야 우리는 뭐 겨우 이제 시작이 됐고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의 시대고 우리 뭐 IT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늦은 사람들이 더 다음 세대 물건들을 우리보다 더 빨리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빠르게 이 한류하고 같이 가서 이 전통 문화, 한국적인 문화 그리고 이런 한류 이렇게 팝적인 이런 한류 문화가 같이 가서 한국의 문화를 정말 어떤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도 정립하고 외국에도 확산시키는데도 이 섬유 패션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다른 산업에까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의 글로벌화는 문화의 어떤 수출이고 제품의 수출이고 브랜드의 수출이고 그 아주 융합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질문 드렸을 때 굉장히 난감해 하셨는데 또 대답은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그 추호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K-패션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역량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패션 산업의 주요 스트림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분들하고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그리 길지 오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분들이나 정부에서 오신 분들께 그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자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LF의 해외사업본부 안용석 상무님이신데요. LF는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코롱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성복 패션을 선도했던 회사이고 해외 진출과 디지털 도입에 대한 부분 표본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LF 안용석 상무님께 일단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F의 안용섭 상무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어쨌든 패션협회에서 이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 교수님께서 이제 해외 왜 진출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탑 매니지먼트한테 계속 이 쪼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지금 국내 패션 시장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더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안팎으로 많이 이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윤 대표님께서 이제 제조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지금 패션 쪽의 생산이 대부분 이제 국내 생산이 현격하게 많이 줄고 중국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나 이제 이렇게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렇게 또 중요시하는 파트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국도 다시금 제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한국에 와야 된다. 아니면은 글로벌 소싱이라는 명목하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나쁘다. 이제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것 또한 이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국내 이 패션 산업에 있어서 제조 기반의 그게 작은 생산처이든 큰 생산처이든 다시금 조금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헤지스 같은 경우 지금 LF 같은 경우에는 헤지스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뭐 마이스트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그냥 경험을 공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든 나가서 조금 트라이를 해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나라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나라는 이런 게 어렵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말로만 듣고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일부분 맞을 수는 있는데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분이 됐던 담당하는 분이 됐던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유통망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가게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고객들이 와서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본인 눈으로 확인을 해야 맞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나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가지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헤지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2007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브랜드의 경쟁 브랜드라고 하면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서 폴로 라이프 로렌이나 라코스테나 토미 hilfiger나
그런 브랜드들이 쟁쟁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도 잘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성에서 하고 있는 빈폴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듣기에는 뭐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렵고 아직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고 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되게 막연한 얘기들만 있었는데 가서 계속 그 잠재 파트너를 만나고 시장 조사를 직접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틈새를 찾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어느덧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또 다른 이제 도전이 이제 중국 시장은 저희한테 펼쳐져 있는 거고 그 이후로 저희가 뭐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러시아나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가면서 각 국가마다 그 요구하는 사항이나 고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보고 확인해라.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하고 내 브랜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쪽 나라의 그쪽 국가의 그쪽 어떤 고객들하고 내가 이 호흡을 같이 해서 우리 제품을 있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가서 부딪혀 보셨으면 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국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잘 되는 걸 따라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은 요새 K 바람이 불면서 소위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미 빵 떠서 이제 그 먼저 와서 이제 찾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브랜드의 특성이나 브랜드 컨셉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기초적인 얘기지만 물리적인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브랜드만 알려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물리적인 그 기초적인 수준의 제품의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은 제품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이 결국은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품 그 기초적인 제품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어쨌든 뭐 헤지스를 포함해서 이제 해외 사업을 한다고 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회사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게끔 갖춰졌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퀘스천이 있고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해가면서 그런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나가서 그렇게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각 국가별, 각 시장별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의지를 갖고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주신 것 같고요. 패널 토론 세 분이 남아 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일찍 조금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예, 양해를 구하고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성장 정책과 임동우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도 보면서 이게 몇 가지 이렇게 사업들을 조금 봤는데 글로벌화 원팀, 그다음에 대중소 기업 협력,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그다음에 수출 바우처, 굉장히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조금 유익한 사업명들이 보여 있는데 우리 패션 산업에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지 정책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글로벌 성장 정책과장 임동우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40년 외교관 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한류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흐름은 정말이냐? 본인이 해외에서 봤을 때 정말이다. 지금은 한국에서는 돌을 갖다 팔아도 팔릴 거다.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게 아까 또 우리 윤수민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려 주셨지만 거기 뷰티가 또 대표해주고 있거든요. 불과 10년 전에 일부 대기업 위주, 거기 중국 위주 이렇게 판매를 하던 게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8,000개 중소 브랜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티를 한번 들여다봤죠. 작년에 본격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이게 아까 또 누가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생태계 분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조는 뭐 콜마, 코스맥스 이런 여러 제조 기업들이 다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뭘 의뢰를 해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유통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리브영이나 이런 대표되는 또 유통망을 좀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작은 중소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또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 그 K-뷰티 그러면 굉장히 트렌디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물론 우리끼리는 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요. 지금은 굉장히 그 생태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도 사실 이번에 K-뷰티 중심으로 저희도 그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패션, 푸드, 라이프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기부 이번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좀 반영이 됐는데요. 그 K 그 중소기업 수출 전략 품목이라고 4대 품목을 저희가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패션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그 뷰티하고 비교하면 생태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태계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여기 산업부도 계시고 정부가 또 전체적으로 노력은 할 계획이 있고요. 일단 저희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또 패션 업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지금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점점 분업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중국 시장에는 지금 이랜드가 거기 EIV라고 저 LF에서도 아마 활용하신 것 같던데 그런 중국 쪽에 유통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신사도 지금 중국, 일본 이렇게 나가시면서 우리 중소 브랜드들도 같이 나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패션 대기업들도 지금 사내벤처라고 그런 육성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LF에서도 사내벤처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좀 브랜드들을 또 런칭을 하셨고, 뭐 코롱, 뭐 신세계 이런 것도 지금 사내벤처 브랜드를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 그 뷰티처럼 또 중소 브랜드사들이 또 혁신을 더하고 우리 대기업들이 제조하고 유통을 이렇게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생태계가 또 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우리 중기부도 조금 더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는 저희가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20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이 우리 중소 브랜드사들하고 해외에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한다 하면 정부가 최소한 반 이상 저희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패션 쪽도 몇 개 기업이 같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K 컨텐츠, 그 미디어사들도 같이 붙여가지고 이런 현지의 미디어 마케팅과 우리 중소 브랜드, 그 다음에 유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시장을 두들길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K 수출 전략 품목, 이 4대 품목을 저희가 주간 기업이라고 각 분야별로 그 예를 들면 뷰티는 지금 올리브영이 참여하고 있고요. 패션은 여기 무신사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중소 브랜드사들하고 올해 연간 거기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우리가 그 해외 그 제외공간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이거는 저희가 그 2024년도에 저 외교부하고 중기부가 MOU를 하면서 제외공간을
우리 각종 뭐 인증이나 규제 현재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로 좀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재외 공간 현재는 20개국 29개 재외 공간에 요 지원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그 해외에 그 수출을 트라이 하시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 제도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요 협의체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패션 분야에서 또 이제 수출을 하시려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저희가 한 1,500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기업당 예를 들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까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메뉴판식으로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것들을 14개 세트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단순하게 지금 뭐 해외 그 해당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 그다음에 뭐 IP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쪽에 뭐 전시회를 나가셔야 된다. 인증을 획득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 한도 안에서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요. 이걸 패션 업계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뷰티에 의해서 패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대책을 작년 11월 달, 10월 달에 발표를 했고 올해 또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소 그 플랫폼 여기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중소 플랫폼사들도 패션 분야에 특화된 그 현지 플랫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진출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 해외 규격 그 해당 국가에 또 그 유통을 하시려면 그쪽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인증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중기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필요할 때 꼭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IP나 또 다른 섬유 산업에 대한 특화된 부분은 또 우리 지식재산처 산업부에서 또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임동우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예. 뒤로 갈수록 시간에 대한 조금 쫓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예, 하실 말씀은 그래도 축약하셔서 가지고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패널 참석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복 대표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대표님은 산업통상부가 지원하는 라이징 브랜드 선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패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21년도에 대상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공공의 지원을 계속 받으시면서 국내 무대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지금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입니다. 이준복 대표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컨템포러리 유니섹스 브랜드 리를 전개하고 있는 대표 이준복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좀 겪은 일 위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 리는 2019년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2021년도에 그 산업통상부 주최 한국패션협회가 주관하는 K-패션 오디션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론칭 초기에는 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사업 확장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브랜드가 좀 성장하면서 소비자와 국내 바이어들의 관심이 좀 높아졌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패션위크를 시작으로 뉴욕과 파리 패션위크에 진출하면서 현재는 매 시즌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상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저는 직접 좀 체험한 케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좀 다만 해외 시장에 실제로 진출을 해보니까 한두 번 전시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계약이나 지속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현지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 물류와 사후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업 전략이 필요했고요. 특히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국가별 인증과 통관 문제는 브랜드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디자인 경쟁력
전략과 콘텐츠 기획력을 가진 뛰어난 브랜드가 너무 많다고 매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는 디자인 이후 단계인 유통과 물류, 현지화 전략 등 사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가 디자인 못지않게 브랜드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는 그래도 한국 패션협회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단계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고요. 현재는 아시아, 유럽, 해외 주요 도시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 작년 기준 약 80억 원 규모의 브랜드로 한 걸음 한 걸음 선장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 K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유통, 물류, 글로벌 마케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절실하고요.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울마크 인증이나 그 YKK 지퍼 인증처럼 약간 그 기업이나 그 현장에서 자진해서 달고 싶어지는 그런 마크를 국가에서 지금 현재는 패션협회에서 진행 중인 올인 코리아 사업을 같은 것에서 중심으로 소재 부자재 공정을 포괄하는 국가 인증 차원의 K 프리미엄 브랜드 인증 제도 같은 거를 좀 구축을 하면 기업이나 저희 같은 브랜드들이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싶고 저희 옷에다가 달고 싶어질 것 같고 또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해외 기업들이나 해외에 있는 많은 바이어들이 하나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K에 같이 얹어져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현장에서 제가 느낀 하나라도 더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진복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공공의 지원으로 받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은 후배들에게 또 나눠주시는 또 이렇게 순환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패널 참석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에 그 어머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네, 그 20년 가까이 제조 현장의 애로를 분석하고 특히 이제 창신동에 있는 2세 제조 소공인 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앞에 계신 윤수민 대표님하고 차세대 의류제조 생태계 구축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패션 네트워크 융합연구원의 황금희 원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패션 네트워크 융합연구원의 황금희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엄마가 돼본 적은 없어서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사안을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 상대 기업들하고 현장을 찾아서 다니는 그야말로 저야 국내 서울에 기반한 모든 제조업체들의 집적지는 다 다녀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외에 이제 전국에 펴져 있는 의류 제조업체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던 이런 경험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추 교수님의 그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K-패션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글로벌화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여질 때 제조업체 기반에는 사실은 이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애로사항 중심의 그런 그 정책적인 토론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러한 측면보다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가속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이라는 부분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또 해외의 어떤 그 제조 공급망을 많이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편도 굉장히 위기가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제조 현장에서의 이슈도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제조 기반이 단순한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인프라
라고 보시고 그렇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국내 제조는 말씀하신 대로 80조의 소비, 56조 정도의 어떤 그 국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브랜드 중심으로 생산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던 그 기반 자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한 모습이 사실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말씀하신 소규모, 그 다음에 분업화, 그다음에 임가공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스마트 제조라든가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뭔가 그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에는 전환하는 거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봉제업에 대한 현재의 애로사항은 차치하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을 때 스마트 제조 전환, 그다음에 봉제 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인력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인력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지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산업적인 측면과 인력적인 구조 개선이 같이 고려돼서 설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BF와 같은 패션 제조기업, 이전에는 저희가 봉제기업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아시다시피 작년 2024년부터 봉제업 실태조사라는 통계청 승인조사 자체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패션이 아니고 제조, 의류 제조업으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분업화되고 단절화되어 있는 그러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BF와 같은 제조 전문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 생태계로 전문 기업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분업화되어 있는 개별 공정의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이나 스마트 전환이 가능한 어떤 산업 구조의 효과성을 좀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제목과 같이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대부분의 패션 기업들을 역시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제조 허브로서의 어떤 역할에 시너지도 좀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기업의 어떤 그 통합형,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형태 중심으로 산업이 좀 재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인력 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숙련되어 있는 어떤 그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숙련 기반의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그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수가 다 이탈을 하거나 고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걸 전환하는데 시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력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의 어떤 필요 인력들은 아직은 또 부재인 상태입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전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 구조, 인재 직무 역량에 대한 지표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공급 체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각각 분야에 맞는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육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 확충에 좀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생산 방식, 고용 방식은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은 뭐냐면 한 명의 완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객공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고숙련자 중심으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팀 베이스의 셀 방식의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의 협력 방식의 생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주고 고용 구조 자체도 이러한 그 특수고용 관계보다는 좀 더 회사 기업 내, 제조기업 내에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인력 유입도 지금보다는 좀 더 보다 개선이 되고 정책적인 어떤 전환 지원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설계돼서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세부 항목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황 원장님께 박수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조 현장의 숨은 이야기 많이 발굴하시고 또 우리 제조의 혁신을 위한 길에 같은 동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자 중에 마지막
이시고요. 특허법인 로율의 대표 변리사이시고요. 현재 무신사 지식재산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진길 위원님께는 요즘 패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컨설팅 하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지 조금 궁금하고요. 참고로 저희 패션협회에서도 패션 IP 센터를 1년 반 전에 개소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특허법인 로율의 정진길 변리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의 경험과 또 느꼈던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15년 넘게 동안 다수의 패션 기업들을 대리를 해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고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표 선점 문제, 이른바 트레이드마크 스쿼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K패션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제3자가 악의적으로 우리 기업의 상표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일부 특정 기업에만 국한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 업계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여러 그 패션업계 관계자분들은 이게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이고 되게 큰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류의 확산과 함께 K패션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와 관심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브랜드가 런칭이 되었는지 또 어떤 브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도 국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목받는 브랜드일수록 상표 스쿼터들의 표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10년 년 동안 업무를 해왔는데 예전에는 좀 유명한 브랜드들 위주로 도용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신생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까지도 해외에서 상표권을 선점을 당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브랜드들도 상표권을 선점을 당하고 런칭을 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진출을 하려는데 상표권이 이미 빼앗겨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미 내가 브랜드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어떤 브랜드 오너분들께서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법이 이래서 되겠느냐, 제도가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상표권이라는 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별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가 선출원주의라고 출원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그러한 업체에게 권리를 부여받는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설령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사용을 중요시하는 선사용주의 국가인데 그런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국가에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그 국가에 출원을 하거나 그 국가에서의 상표를 도용한 사용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권리 확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한국에서 브랜드 런칭을 하고 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좀 캐시플로우가 생겼을 때 또는 투자를 받아서 해외 진출에 초석이 마련이 되었을 때 그때쯤에 해외에 이제 상표권을 진출하자고 하면 그 시점에는 이미 특정 국가에서 상표권이 선점당한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표 스쿼팅 행위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이외에는 베트남이라든지 일부 동남아 국가 또는 튀르키예 같은 일부 유럽 국가 이 정도로 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은 물론이고요. 그런 국가를 넘어서서 예전 같으면 이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상표를 뺏어가네라고 생각할 만한 남미 국가라든지 유럽의 선진 국가들, 제가 최근에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런 선진 국가들 또 아시아 국가는 전역에 걸쳐서 K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선점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가 어렵게 되면 이게 단순한 법률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 계약이라든지 플랫폼 입점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적인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표권을 뺏어간 사람한테서 너희 이 상표 쓰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고 상표를 바꿔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브랜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상표를 변경하는 거는 일단 회사 내부적인 어떤 업무적인 자원의 손실, 그리고 외부적인 매출의 손실, 또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 등이 수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3자의 상표 선점은 단순히 어떤 사업과 거리가 있는 그냥 어떤 문서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선점된 상표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거나 공격을 해서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우리 상표권을 회복하거나 또는 억울하지만 그 상표권 선점을 한 사람한테 협상을 통해서 돈을 주고 상표를 사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업무들을 상당수를 진행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회복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상표권 회복 위해서 대응 전략이 항상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들 중에서도 상표 스쿼터가 우리 기업한테 수억 원의 어떤 아주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를 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요. 심판을 청구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다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악의성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판이 기각이 되어서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별 기업의 단순한 어떤 리스크 관리 문제, 너희가 빨리 출원했었어야지 왜 늦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패션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류 확산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성과가 해외 상표 스쿼터에게 귀속되고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개선 협의, 그리고 산업계와의 정보 공유라든지 조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그런 대응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추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품은 계속 출시해야 되지만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갖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정당하게 또 열심히 쌓아온 브랜드의 가치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축약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표 스토커라고 하는 네, 표현. 스쿼터입니다. 스쿼터. 네, 뺏어간. 상표 스토커나 상표 헌터로 이렇게 잘못 제 발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쿼터입니다. 네. 네. 그 공공의 역할과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준비사항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짧게 또 아주 굵직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정부에서 또 우리 IP 관련된 대응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 분쟁 대응과 김지훈 서기관님이신데요. 김 서기관님은 상표 분쟁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사건도 해결하시고 하는 그런 해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계가 활용 가능한 좀 제도나 이런 프로그램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지식재산처 상표 분쟁 대응과의 김지훈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식재산처는 이제 10월에 기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돼서 좀 더 이제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등록해주거나 심판이나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각 부처나 일어나는 IP에 관련된 업무로 좀 업무 영역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금 업계에서 벌어진 일도 잘 들어볼 수가 있고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수출과 관련된 분쟁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션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분쟁이 잦고 그렇죠. 최근에 선글라스 같은 것도 안경 같은 것도 분쟁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과는 이제 기존의 수출과 관련된 것만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고 우리 정진kim 변호사님이 언급한 부분 또 앞서 임 과장님이 언급한 부분에 각각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방대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분쟁이란 어떤 포인트를 제로점에 놓고 저희는 분쟁의 포인트가 사전과 사후의 영역을 나눠서 각각 지원을 합니다. 사전이라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권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길 변호사님 얘기해 줬지만 극과 국가에 날아가서 사람이 출생신고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처럼 지식재산권, 특허가 됐든 상표가 됐든 디자인이 됐건 그걸 그 해당 관청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방이나 위조나 이런 거에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데요. 산업부가 됐든 중기부가 됐든 여러 가지 수출 바우처가 있는데 그 수출 바우처에 지식재산권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통관이나 이런 거에만 그 바우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그 바우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하시기 전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출 사전 단계 여러 코트라나 이런 것도 이제 사전 설명회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전문가 파견해서 IP에 관련된 중요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의 사후 국면을 왔을 때 분쟁이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발생했다 했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무단 선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마크 스쿼팅을 이제 좀 어려운 단어니까 저희는 이게 무단으로 선점 당했다라는 표현에서 무단 선점이라고 하는데 그 무단 선점 당한 현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협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해당 트레이드 마크가 해당 국가에 선점이 됐는지 여부 저희가 그건 전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당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그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당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 당했네요. 이런 것들을 경보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무단 선점 됐다면 이 무단 선점된 것들을 취소시킨다든지 무효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수하게 하는 그런 절차에 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쟁의 전과 후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약간 MBA들이 좋아하는 1, 2, 3, 4 부면으로 상상하시면 좋은데 오프라인인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위조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변리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은 이제 주리스딕션이 다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변리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요. 좀 하드코어하게 나가면 해당 무단 위조품이 벌어지고 있는 창고를 나가서 포착해서 그것들을 해당 행정기관에 사건을 의뢰한다든지 민사적, 형사적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런 할 때 법률 비용이 드는데 그 법률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프라인이었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위조 상품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조 상품에 자기의 온라인상에서 위조 상품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일단 사전 포착을 해서 그것들을 여기 국내 온라인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은 이제 저희가 아규로 하면 거기에 있는 IP 섹션에서 그것들을 판단해서 물건을 테이크다운하는 그런 절차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브랜드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당 주요 플랫폼하고 저희 거의 다 저희 지식재산처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요청을 하면 한 95% 정도는 다 테이크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진 그런 국면들에서 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정책적 수단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산업부 중기부 다 같이 정부 부처 간에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 우리 패션협회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패션협회 상무님, 저희 어머니보다 더 전화를 자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연락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식재산사가 여러분보다 훨씬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명함 주신 분 알겠는데 명함에 이제 QR코드 있거든요. 그래서 긁으면 여러 가지 이런 가이드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까 말한 무단선점 현황 같은 거 지구본이 뜹니다. 그 지구본 돌리면 어느 나라에 무단선점 됐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그래서 그런 거 홈페이지로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면 많이 말씀하시고 그럼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3월 달에 지식재산처 김용성 처장님 모시고 패션을 위한 간담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마지막 발표자세요. 패널 토론 4분 끝나셨고, 정부 관계자 지금 2분 하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중한 분 모시려고 기회를. 산업통상부 섬유탄소 나노과 조성경 과장님이신데요. 우리 조 과장님은 그 대한민국 섬유 패션 정책 만드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취임하시자마자 사실은 그 브랜드 디자이너, 제조, 유통, AI 테크 모든 패션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분들과 정말 왕성히 많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식과 현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께는 부담 크게 드리는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추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K-패션의 퀀텀 점프에 필요한 정책 구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조성경 과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섬유과 조성경입니다. 저희 부회장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여기 작년 10월 말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이제 오자마자 패션 쪽에 이제 기업분들 면담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분들도 만나고 유관 시설들도 들러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의류 제조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오늘 오신 비에파 윤 대표님 사업체도 좀 방문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정부를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탁상행정이란 말을 많이 쓰시고 이제 현장을 모르고 이제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는 하는데 그 말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경계하면서 또 가장 이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저희 정책 고객인 이제 기업과 현장에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는 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섬유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정책은 지금 제가 이제 발제 자료로 서면으로 잘 정리를 했고요. 그건 좀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저희 산업부에서 이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작년 말에 이제 5대 유망 소비재로 의류,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이렇게 5대 유망 소비재를 선정을 하고 소비재 품목의 이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큰 게 이제 아까 추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거대 유통망, 국내 유통망, 뭐 더현대나 무신사 같은 유통망과 이제 패션 등 소비재 기업들이 해외 동반 진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K 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런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그리고 역직구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이제 역으로 이제 역직구 쪽 이제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쪽 지원 사업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도시에 K 소비재 물류 데스크를 새로이 신설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인력적인 부분, 수출 인력 부분이 이제 미흡한 중소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의 데스크를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 인증을 위한 소비재 인증 전담 팀도 저희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홍보는 덜 된 것 같은데 이제 기업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류 박람회 개최 그리고 팝업 스토어 설치와 같이 패션을 비롯한 K 소비재의 프리미엄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섬유과에서는 또 따로 저희 K-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들을 잘 해주셨는데요. 주요 생산 기지가 대부분 이제 해외로 이전된 상태고요. 그리고 제 황금희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제조 인력의 고령화, 그에 반해서 신규 인력은 잘 유입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K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회 요인을 잘 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뷰티는 뭐 지난 10년간 3배가 넘는 수출 증대를 이뤘고요. 그리고 K 푸드도 지난해 뭐 136억 불, 뭐 수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여러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이제 K 패션은 그런 조금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성과가 왜 나타나지 않는 건지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건지 아니면 뭐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지 이런 원인 분석을 조금 심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떤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이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제 기업가 분들이시니까 또 민간의 역할은 또 어떤 부분을 더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나라랑 달리 우리는 이제 섬유 소재부터 제조 그리고 패션 브랜드까지 패션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패션 산업을 뭐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쪽은 이제 제조까지는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 제조업을 또 빼놓고 갈 수 없는 또 저희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밸류 체인 간의 상생 협력, 대중소 상생 협력, 그리고 이런 상생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AX, DX, 그리고 이제 이유발 환경 규제 같은 ESG 대응 역량을 어떻게 좀 기업 전반으로, 산업 전반으로 높이고 K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육성하고 해외 시장 확장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실효성 있게 고민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토론회에서 또 그동안 많은 분들 만나 뵀지만 또 못 들었던 또 다양한 의견들 들을 수 있어서 좀 귀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현장에서도 많은 의견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네, 협회에서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조성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K-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많은 내용들이 담겨서 정말 K-패션의 글로벌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런 토론에 참석하신 네 분과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세계의 한국을 입히다. 멋지죠? 네, 저희 성래원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셨고요. 아직 지식재산 등록은 못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죠. 네, 맺은 말은 한국패션협회 성래원 회장님께서 조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맺은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자리는 또 비우셔야 됐지만 송재범 의원님과 함께 애써주신 비서관님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주성경 과장님께서 저희 이제 그 수치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좀 살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여기 패션협회 회장으로서 와 있지만 사실 저는 또 영업무역이라는 OEM 회사의 이제 경영인으로서 사실 저희 회사 매출도 좀 그런 같이 좀 이렇게 더해졌으면 사실 저희 K 그 수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K 벤더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좀 너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실 뭐 너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진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일이 또 성명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패션협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K-팝의 글로벌화를 좀 이제 배워보려고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님을 이제 모셔서 인사이트를 공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늘 이제 토론에 참석하면서 그때 기억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K-패션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나가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로컬 플레이어들과 친밀한 파트너십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물리적으로 나가 있어야 하고 그 지역과 그 시장의 전문가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걸 실천하느라 또 해외 여러 시장
그 지역의 시장에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저는 사실 매주 거의 해외 출장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진복 대표님께서 그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개별 기업이 해외 진출을 했을 때 그 디자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그 복잡한 유통, 물류, 로컬 마케팅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나 저희 이제 사실 대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좀 공유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추 교수님 말씀처럼 K가 아직 유효할 때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K 패션 브랜드들을 선보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저희 협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 패션을 상품을 넘어서 경험과 문화, 더 나아가서 국가 브랜드로 확장할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브랜드 구축, 시장 접근까지 하나의 여정으로 엮는 통합 체계가 진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협회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다시 한번 국회,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들 이의 그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초과해서 저도 약간 지금 엉덩이가 약간 쑤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늘 협회와 저희 그 산업을 향해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으면서, 실은 사전에 청중의 질문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저희 행운마켓의 조은주 대표님, 그리고 디아도월드 방비용 대표님께서 사전에 질문해주신 부분은 중기부와 산업부, 그리고 지식재산처에 전달드려서 꼭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한국 패션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정책적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